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지혜스토리 두 번째는 의사소통적 이성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대화를 할 때 왜 저렇게 대화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의문, 호기심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조직이나 회사, 직장에서 작은 회의가 되었든 큰 회의가 되었든 그 안에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뭔가 불편함은 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의 이유,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그 원인을 어떤 책을 보다가 찾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조금 더 나아가면은 회사나 조직에서 작은 회의에서 큰 회의,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저는 한 시민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정권이 교체되는 거,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는 스마트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심리적 속성을 우리가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성을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일방향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급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소위 이제 국회의원분들 중에는 법조인 출신도 많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을 전공한다라는 건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왜 그들의 어떤 결정이나 합의를 이루어지는 과정은 왜 저렇게 스마트하지 못할까? 이게 이제 저의 궁금,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찾아낸 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뇌라고 하는 이성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도구를 좀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쁘게 사용하니까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답을 좀 찾았습니다. 좋게 사용한다, 나쁘게 사용한다, 이성을, 이건 너무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바로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구적 이성을 나쁜 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성이라고 표현한 건 바로 이제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구적 이성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도 발생할 텐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는 영역까지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인가 라기보다는 이게 효율적인가에 초점을 두는 우리의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의사소통적 이성이라는 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타인과, 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결정을 짓고 논의를 한다라는 건 타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타인과의 상호 이해와 합의를 목표로 해서 사용하는 인간의 이성을 우리가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적인 이성은 강요라든지 지배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은 들어가지 않고, 오직 논리적인 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직업 등은 배제하고 너랑 나랑 평등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오직 주장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토대로 해서 합의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강제가 없어야 될 것이고,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성은 내가 너를 이겼다, 나의 승리야,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합의된 내용이 결론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성을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한 것을 상대방한테 설득시켜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이성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위르건 하버마스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소통행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이 페이크가 아니라 팩트,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합의된 결론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이, 성별, 학력, 직업에 배제된 평등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성을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의사소통적인 이성은 타당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충족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말한 타당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내 말이 이해할 수 있는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력과 나이와 어떤 직위와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인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성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자, 진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루머가 근거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안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사회 규범에 맞는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자를 배제한다든지 특정 집단을 공격한다든지 이러한 주장은 이 하버마스의 입장에서는 타당성 있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타당성 있는 이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진실성이라고 해서 이 말이 내가 지금 진심을 다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속마음과 다르게 남을 기쁘게 하려고 칭찬한다든지 솔직하거나 반대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동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성은 타당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해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조건이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 그 대화는 실패한 대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대화에 참여를 했을 때는 실패를 한 대화는 결국에 내가 이성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버머스의 의사소통적 이성을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내가 그거는 좀 더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는 영역일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견이 내가 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제 입장은 이렇게 당신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견을 듣고 내 입장은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전달하는 거. 네 번째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너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상대방의 얘기가 주고받는 과정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 또한 상대방 또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 것 같다면 일정 정도 대화를 좀 스톱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잠시
정리를 해보고 제가 좀 대화에 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이 되었든 간접적이 되었든 이런 메시지를 대화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 아마 하버머스가 말한 인간의 스마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머리를 쓴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처럼 상호 교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네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요거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스마트함을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사회를 저는 이제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좀 비판해 본다면 대화가 좀 사라진 사회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은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회사 조직도 있습니다. 너무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즉 도구적인 이성만 사용하다 보니까 실례로 학교에서 A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그거를 하게 되면 저의 대학 성적에, 그러니까 생기부에 정말 영향력을, 그러니까 생기부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거를 좀 따지는 청소년들도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이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가는 게 괜찮은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버머스는 어쩌면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도구적 이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에 생성형 AI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보다도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훨씬 더 능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성형 AI가 훨씬 더 발전될수록 우리는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실천해야 진정한 인간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길 방법보다는 옳은 합의를 찾는 의사소통적 이성이 진짜 인간의 이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 중에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안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AI가 생성하는 결과에 인간이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인간이 질문을 한다든지, 인간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AI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트렌드를 좀 제안했습니다. 이성을 스마트한 두뇌로 단순히 이길 방법보다는 가장 옳은 합의를 찾는 의사소통적 이성에 지금부터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는 지속되겠습니다.